어제는 별이 졌다네. 나의 가슴이 무너졌네. 별은 그저 별일 뿐이야. 모두들 내게 말하지만 오늘도 별이 진다네. 아름다운 나의 별 하나. 별이 지면 하늘도 슬퍼. 이렇게 비만 내리는 거야. 나의 가슴 속에 젖어 오는 그대 그리움만이 이 밤도 점이 되어 나를 떠올리고 아름다웠던 우리의 일을 생각해보며 사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냥 물음표라고 합니다. 물음표. 네, 물음표인데요. 항상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역사심을 통해 나오는 모든 결과물은 항상 뭐랄까 기분 좋게 그리고 또 좋은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제게 있어서 하나님은 기분 좋은 물음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의 별은 사라지고 어두운 마음이 짙어 가는데 네,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요, 하나님은 기분 좋은 물음표라고 네. 말씀하시네요. 네네. 여행 스케치 리더이자 작곡가 겸 가수인 조병석 집사님 네, 모셨습니다. 집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노래 잘 들었어요. 예. 아니 아닙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별이 진다네. 네. 예. 또 특별히 좋아하는 노래여가지고 아.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저는 이제 제가 작곡하고 편곡하고 연주했지만 또 원래 앨범에는 저희 멤버인 남준봉 군이 불렀거든요. 예. 그러니까 작곡한 제가 부른 건 아마 되게 정말로 보기 드문 현상이고 너무 오랜만이셨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작사, 작곡을 하셨고 집사님이 네네. 그리고 그 파트너가 노래는 했고 그렇죠. 보컬 앨범에는 담당. 앨범에는 그거는. 그 곡 외에도 지금 별이 진다네 외에도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네. 네. 이거 반말이네. 산다는 게 다 그런 게 아니겠니? 그렇죠. 그죠? 맞습니다. 그거 좀, 다잘될 그거 좀 거야. 들려주세요. 아 그럴까요? 예, 예. 뭐 처음에 가사는 뭐 너는 어떻게 살고 있니 이거죠. 뭐, 멋진 방송인이 됐다면서 뭐 성탄절 부활절 선물만 노리던 장난꾸러기로 기억하는데 제가 잠깐 개사했고요. 네. 후렴 가사는 뭐 아시다시피 산다는 건 그런 게 아니겠니 원하는 대로만 살 수는 없지만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너무 길어지니까. 이것도 작사, 작곡하신 거고. 네, 그러니까 여행 스케치라는 팀 내에서 제가 하는 역할은 주로 노래를 만드는 역할을 주로 하죠. 그래서 지금 멤버가 2명인데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멤버인 준봉이한테는 너는 무대 위에서 빛나거라. 나는 무대 밖에서 빛날게. 그래서 열심히 뭐 글 쓰고 곡 쓰고 하는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근데 곡들이 다 여행 스케치의 곡들이 네. 맑고 밝아요. 그래요? 네, 서정적이고. 네, 네. 그렇게 봐주시는 눈길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겁니다. 진짜로 진짜 그런 게 아니고요. 네, 그렇게 봐주시니까. 그럼 이왕 기타 잡으신 김에 네. 다 잘 될 거야라는 곡도 있죠. 아 그것도 있는데 그건 남녀 혼속으로 하는 거니까 그거 말고도 좋은 곡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걸 해주셔도 돼요. 저희 노래 중에서 왠지 느낌이 좋아라는 노래가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거 한번 예. 볼게요. 네. 예.
만난 후부터 난 달라지고 있어. 매일 걷던 그 길 거리를 걸어도 늘 새롭게 느껴져. 처음인 것처럼 온종일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 프리엄 나를 사랑해줘. 한번 꼭 안아줘.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야. 수줍은 소녀처럼 내 마음뿐이지만 행복한 순간이야. 널 그릴 때마다. 엔딩. 왠지 느낌이 둘, 셋, 좋아. 좋아. 네. 오, 박수. 옛날에 이 싱어송 시간이 있었잖아요. 엔딩. 네, 참 되게 참 쑥스럽네요. 원래 앨범 속에는 또 예. 그때 저희 그 여성 멤버가 약간의 그 재밌는 키스 씬을 이렇게 하는 걸 맞아요. 소리도 넣어가지고 있었어요. 네. 예. 잠깐 이슈가 될 뻔한 적도 있었죠. 뭐, 맞아. 네. 그러네. 그랬었습니다. 맞아요. 아, 재밌다. 지금 몇 집이 나왔어요? 저희 정규 앨범으로는 9집까지 나왔습니다. 9집이고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중간중간에 뭐 베스트라든가 라이브라든가 이런 앨범들이 나와서 총 나온 앨범 총 13장인데 중요한 건 10집을 아직까지 못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9집 이후에 10번째 앨범을 즉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점프하는 거를 무려 10년째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10년째. 그럼 13집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베스트 앨범이 중간에 나온 거예요. 13집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13장의 앨범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13장. 그렇죠. 팀 이름이 너무 예뻐. 아, 여행 네, 스케치. 고맙습니다. 예. 일명 여치. 네, 그렇죠. 네. 네. 저희 팀 이름을 짓기 위해서 예. 그 약간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는데요. 예. 이런 거죠. 보통 이제 그때 저희가 대학생들이었잖아요, 다들. 예. 네, 그래가지고 대학생들이다 보니까 그 큰 뭐 그 당시만 하더라도 가장 큰 가요제는 강변가요제 또 예. 대학가요제잖아요. 네, 근데 네. 거기 예, 말고도 예. 소소하게 각 대학교에서 하는 그 작은 공연들, 특히 작은 어떤 그런 가요제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런 가요제 중에서 좀 유명한 가요제가 이제 몇 개 있었는데 보니까 노래꾼들은 이 가요제가 또 얼굴 보이고 또 저 학교 가도 보이고 다 보이는 네. 거예요. 왜냐하면 짭짤하니까. 네, 그래서 상금을 타기 위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늘 보던 얼굴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지금의 어떤 모 음반사에서 네, 참고적으로 아이유가 있는 네, 그 큰 회사죠. 거기서 이제 후원을 하겠다고 와가지고 니들 이러지 말고 그리고 노래 참 잘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모인 취지가 참 좋은 걸 만들어서 한번 우리가 그 푼돈을 벌려고 또 학비 알바비를 벌려고 노력하지 말고 떼돈을 벌어보자. 그래서 한번 좋은 앨범을 만들어 보자라는 의미에서 저희 1집이 그때 나오게 된 거죠. 여행 스케치라는 네네네. 이름으로. 그 이름은 그러니까 여행 스케치라는 팀 이름은 그래서 이제 모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모인 친구들이 모였으니까 보통 여행을 가다 보면 일반적으로 그 사람의 인간성 속속들이가 다 사실 어쨌든 간에 나오죠. 그래서 그렇죠.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일단 모였으니까 뭐 여행 가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결국 이제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게 된 과정에서 자 그럼 우리 팀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뭐라고 지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그때 현대인들이 사실 매여 있다 보니까 이제 직장에 학교에 여러 가지 매여 있다 보니까 사실 여행을 가장 많이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리만족을 음악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뭐 여행이랑 뭐 이렇게 걸맞춘 어떤 그런 이름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누군가 얘기를 했고 그래서 조합 좋다. 그럼 뭐 지어볼까 하다가 뭐 여행 그리기, 뭐 여름 크로키, 뭐 여행 대생하다가 누군가 저희도 모르는 누군가가 여행 스케치 어때? 그러니까 그거 좋은데. 여행 대생보다 훨씬 좋네요. 아 그래요. 여행 대생. 아니 이렇게 발음이 편안해서. 네네. 그래서 그때 사실은 죄송하지만 약간의 그 알코올에 다들 좀 이렇게 취한 상태여가지고요. 누가 지었는지는 지금도 모르고요. 동물원이랑 좀 비슷하네요. 이름 탄생된 게. 동물원도 그렇게. 네. 그래가지고 간단하구나. 지금까지 쭉 오다 보는데, 그러니까 오다가 좀 오랜 세월 동안에 한길을 쭉 가다 느껴지는 거는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역사심이었구나. 그럼요. 느껴집니다. 그래요. 네. 그 아까 나의 하나님은 기분 좋은 물음표입니다. 물음표다. 그러셨어요. 어떻게 기분 좋은 물음표?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요? 사실은 예전에 컬투라는 아주 유명한 팀 있잖아요. 예. 그 친구들의 유행어가 있었잖아요. 그때 달라요.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을 하든
예상을 전혀 못하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다 역사를 해주시는 것 같고 또 그리고 처음에는 그게 역사하심을 잘 이해 못할 때가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예.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아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느껴지는 것. 그래서 하여튼간에 그때그때 다른 분이기 때문에 저는 물음표인데 중요한 거는 그 결과물이 항상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또한 기분 좋은 쪽으로 나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의 것으로 주신 하나님. 네, 그래서 항상 기분 좋은 물음표다라는 그런 감히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네. 역시 연인이셔. 네. 표현이 역시 달라. 역시 작사자, 작곡가. 맞아요. 참고적으로 저 여행 스케치는요,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저희 연 예인도 또 연 애인도 아니고요, 저희 연 외인이에요. 연외인.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이 일찍이 네. 중학교 때부터 찬양곡을 만드셨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 맞습니다. 진짜예요? 네, 저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물론 저희 주변 친구들 많이 알고 있는데 예. 저는 말도 정말 못하고요. 예. 특히 이런 자리에서는 말 한마디도 못하는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 그런 거 있잖아요. 얼굴은 빨개지고 가슴은 거의 쿵쾅 뛰는 그 전에? 그런. 그 전에? 네, 그러니까 전혀 되게 좀 뭐라 소박하기도 하고 또 소심하기도 하고 되게 너무 수줍음이 많은 아이였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기타를 배우게 된 동기부터 말씀드리면은요. 제가 중학교 때는 제가 공부를 좀 했거든요. 예. 근데 제 짝이 공부를 흔히 하는 말로 지지리도 안 하는 거예요. 지지리도 안 해요. 학교만 오면은 맨날 뭐 이렇게 만화책도 보고. 근데 이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자기 허벅지에다 대고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기타 치는 주법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거 매일 뭐 그리고 이제 손도 마찬가지 이렇게 오른손을 딱 대고 뭐 이렇게 코드 짚는 연습한다든가.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마다 야, 너 혹시 이거 안 했니? 우리 지금 중3인데 빨리 그때는 또 연합고사랑 시험이 있잖아요. 그 시험 고등학교가 공부해야 있죠. 되는 거잖아. 근데도 자기는 이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매일 치고 이러는데. 예. 심지어 책을 들고 책 사이에다가 막 이렇게 어. 연습하고 그래서 예. 야, 너 좀 제발 공부 좀 해라. 아니 내가 뭐 너한테 뭐 큰 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고등학교는 그래도 어쨌든 가야 되지 않겠니라고 하다가 제가 궁금증이 생긴 게 또 물음표가 생긴 거예요. 아니 이놈이 공부도 못한 놈이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결국 고등학교도 못 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 어떻게 푹 빠져 있을까 이것에. 네가 정말 좋아하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기타가 도대체 뭔데 그러니 궁금하셨구나. 아 그랬더니 이 친구 설명해 주더라고요. 코드 뭐 저거 그려지면서 그래서 사실은 그때는 이제 저도 왠지 잘 몰랐지만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도 아 정말 이게 좀 괜찮은 것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서로 품앗이를 했죠. 저는 공부를 가르쳐 주고 그 친구는 저한테 기타를 좀 이렇게 알려주고.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또 이런 게 있거든요. 제가 소박하고 소심하고 수줍지만 또 뭐 하나 이렇게 빠져들면 저는 또 깊이 쭉 빠져드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공부를 알려주는 대신에 그래 그럼 내가 이걸 한번 좀 배워보다 보니까 되게 괜찮은 것 같아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때 그 기타를 사달라고 엄마 아빠를 졸랐는데 어머니 아버지를 졸랐는데 당연히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야 중3 때 공부해야지 무슨 네가 기타를 친다고 난리야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형편도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참 잘 그렸거든요. 만들기도 잘하고 그래서 그래 안 사주시면 뭐 내가 뭐 만들어야지. 그래서 저는 저 중3이라 어린 나이에 제가 어쨌든 기타 비스무리한 걸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과나무 상자를 이렇게 톱질하고 못질을 해가지고 소리가 나요? 정상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소리가 나긴 나죠. 네, 그래가지고 저는 기타를 만들게 되었고 예. 또 기타를 만들게 되다 보니까 좀 더 심취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치 좋은 친구처럼 제가 수줍이 많다 보니까 기타야 엄마 학교 갔다 올게 잘 있어라. 밥 먹을 때 옆에 항상 두고. 더 하셨네 그 친구보다 그러니. 나중에. 그렇죠. 사실 그래가지고 덧든 이제 거예요, 그게. 예. 그 친구가 나중에 자기보다 훨씬 더 잘 치니까 예. 되게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어. 녀석이 코드 몇 개 알려준 것밖에 없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기타를 알게 되었고요. 그 친구 고등학교 갔어요? 가긴 갔죠. 네네네. 혹시 그분은 저 음악하는 분은 아니에요? 네 그렇지는 않고. 그건 하나요? 네. 근데 이제 길잡이 하셨구나 집사님께. 그러니까 길잡이 하셨어.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기타를 배우게 돼가지고요. 또 중요한 거는 또 제가 중3 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거든요. 예. 교회 뭐 다니게 된 이유야 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특히 이제 뭐 어떤 선물 먹을 것에 대해서 사실 되게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야 교회 가면 좋은 거 많이 줘.
빵도부터 빵, 주스, 뭐 과자 등등등 많이 주니까 한번 먹으러나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은 교회 가게 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 보통 MT라든가 뭐 야유회 같은 거 보통 야외회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예, 게 예. 그 피아노를 들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다들 기타에 반주. 대한 또 소망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그럼 내가 기타 배운 지가 얼마 안 됐지만 내가 뭐 이렇게 좀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맞춰볼게. 라고 하면서 속으로 제가 웃고 있었죠. 왜냐면 제가 생각했었던 음악 수준이라는 게 그 당시에 지금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CCM의 수준이라는 건 사실은 정말 쉬운 거였거든요. 너무너무. 그랬어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기타를 배우자마자 음. 참 무슨 용기가 났는지 기타 잘 못 치면서 달랑 코드 3개 가지고 네, A 마이너, C, E 3개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억나세요? 네 앞에 부분만 기억나고 뒤에는 이제 뭐 멜로디만 기억나는데요. 저 희한하게도 그냥 마음 먹은 대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잘난 줄 알았어요. 난 다 되는구나 뭐 이런 거. 근데 역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된 거였었는데요. 네. 잠깐 해볼까요? 예, 앞에? 네네네. 기억이 헷갈리는데요. 제가 노래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원래 모든 노래의 멜로디는 항상 굴곡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게 불만이었어요. 아. 멜로디라는 게 이렇게 쭉 일직선이면 어때? 왜 꼭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 실력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일직선으로 가는 거. 그래요. 근데 뭐 요즘에 비스무리한 게 뭐 랩 같은 거겠죠. 그죠? 근데 저는 어렸을 때도 아니 멜로디는 항상 이렇게 굴곡이 있을까? 나는 내가 작곡할 수 있다면은 나는 일자로 할 거야. 그래서 이제 몇 개 안 되는 음을 가지고 작곡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가사도 나름대로 그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충만했기 제목은? 때문에 제목은 없었고요. 제목도 없어요? 네, 그냥 뭐 잠깐 앞에 보면 뭐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해도 나 주님 배반하나리 이 세상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해도 내 마음 변치 않으리 뭐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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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lal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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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렇게 익숙하죠? 그치,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요. 완전 익숙한데요? 이거 어디서 들었는데 이 그러니까 멜로디. 이제 제가 처음에 만든 곡이니까 아무래도 뭐 어디서 따왔을 수도 있겠고요. 익숙한 거 편안한 것들이 네. 들어갔을 수도 그래서 있겠네요. 근데 제목이 중요한 없나. 게 이제 코드 뭐 3개, 4개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 또 멜로디가 이게 굴곡이 없잖아요. 그냥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이러다 보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되게 감사한 마음도 들고요. 그래도 네. 그 달란트를 발견한 거잖아요. 네네. 달란트를 발견했고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찬양을 할 수 있는 그 입술을 허락하신 것도 너무 감사한 네네. 거고 그렇게 해서 조 집사님의 음악 인생이 시작이 되었군요. 맞습니다. 사실 제가 좀 웃긴 얘기로 저는 원래 화가가 꿈이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림 대회도 되게 많이 나갔었고 상도 많이 받았었어요. 받았고 화가가 꾸민 분이 공대 가셨어요? 화가가 꾸민 분이 공대 갔을 때는 본인 의지대로 간 게 아닐 것 같아. 그렇죠. 그죠? 네, 제가 그 고2 이제 말년이 되니까 아버지께서 잠깐 얘기 좀 하자. 네 아버지 그랬더니 남자가 말이야. 그림 그려가지고 그 뭐 어떻게 써먹겠다 그런 거니? 그래, 부터 맞아요. 시작해가지고 부모 입장에서 그럴 수 있죠. 네가 또 이 집안의 장손인데 말이야. 네가 어려워지면 동생들 다 어려워지는 거야 등등등.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면서 남자는 공대야 공대.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고민을 많이 했죠. 그림 하나 때문에 늘 그림 열심히 그렸고 또 때로는 이제 한편으로는 어떤 과학자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또 원래 전기 쪽 그 공사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이제 일을 수주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야 남자는 공대 집어치우라 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아버지한테 다시 여쭤봤죠. 정말 안 되겠습니까? 정말? 화가? 네, 정말로 안 되겠습니까? 예. 때려치우라. 그래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 나 하나 희생함으로 우리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뭐 그래 뭐 그래서 제가 붓을 꺾고 자기가 무슨 심정이라고. 그러니까요. 좀 오버했던 거죠. 그래서 붓을 꺾고 예. 붓을 꺾게 그리지도 않고. 진짜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화가에 대한 꿈을 접고요. 공대를 가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공대를 가려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런데 이제 희한한 게또 예. 제가 고3이 되다 보니까요. 예. 보통 야간 자율학습을 하잖아요. 야자라는 예. 걸 많이 하게 되었는데 야자다 보니까 또 그 근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근데 그림에 대한 근성이 아니고요. 제 이번에 대짝이 똑같이 중3 때처럼
기타를 너무 좋아하고 너무 잘 치는 거고 또 음악을 또 되게 좋아하는 네.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참 희한하게 저는 고3 때 그 친구랑 둘이서 2인조 밴드를 만들었어요. 예. 지금 생각하면 사실 좀 미친 짓이죠. 네. 고3 때 공부는 안 하고. 그래서 저희끼리 약속한 것은 우리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대학은 가자. 대학은 가되 네. 대신에 우리가 음악을 하기 위해서 대학을 가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자. 음.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자. 그래서 결국 두 친구가 저랑 같이 다 대학 가가지고요. 예. 그래서 꿈을 대학교 때 아마추어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그 친구도 혹시 처음 멤버에 동아리 아, 멤버에 그런 건 아니고요. 들어가진 예. 않았고. 제가 원래 처음에 생각했었던 음악적인 제가 생각한 색깔은 여행 예. 스케치처럼 포크락을 하는 그런 팀이 아니었고요. 사실은 메탈이었죠. 아, 그래요? 메탈? 네, 머리 흔들고 하드락 오. 같은 느낌이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아유, 근데 그거 안 어울려요. 그래요. 그래요? 안 와닿네요, 얼른. 뭐, 그걸 했다고요? 이거를 집사님이 그건 좀 안 어울리는 거. 네, 뭐 우리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네. 나름 뭐 이렇게 저도 머리 기른 적도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저도 지금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예. 마치 제가 잘나서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저는 다 이루었던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그게 정말 내가 한 것도 아니었고 예. 주신 분이 따로 있었구나라는 거 사실은 그때 잘 몰랐죠. 네. 물론 하나님의 어떤 범주 안에 있긴 했지만 그땐 잘 몰랐다가 사실은 이제 그 저도 모르게 얼마 이제 그 후 한참 후에 어떤 사고라는 걸 통해서 좀 더 많이 뭐랄까 좀 확실하게 깨닫게 된 거죠. 네. 가가지고 네. 이제 뭐 가요제 이런 데 이렇게 나가가지고 그리고 네. 이제 여행 스케치가 탄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음악가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네. 그때 신앙이 그렇게 또 잘 지켜주셨어요? 저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서만큼은 꿈은 야 사나이가 말이야 메탈이지 말이야 하드락이지 무슨 조용조용한 걸 어떻게 하고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런 꿈도 있었을 뿐더러 또 주일만큼은 일을 하지 말자. 그때 사실은 좀 이렇게 또 앞뒤 안 가리잖아요. 또 이게 또 되게 젊은 나이로 하다 보니 그래서 제가 공연하는 자리에는 커다란 항상 그 곰인형 하얀 곰인형이 앉아 있었고요. 저 주일날 공연하지 않았고,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좀 뭐랄까 많이 애를 먹었죠. 형이 기타 연주도 다 하고 말하자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리드를 하는데 아니 그런 분이 곰이 앉아 있어 그 자리에. 그렇죠. 잘 지켜지던 거예요, 주일 성수가? 제가 한참은 그렇게 하셨나 봐요. 네,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네, 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이렇게 사람이 어떤 뭐라 탐강촌에 가면은 이제 본인도 모르게 이제 그 어떤 까맣게 그렇죠. 이렇게 물이 들듯이 그러니까 보이지가 않게 저도 마음에는 늘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었는데 예. 이상하게도 조금씩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도 이건 그러니까 나만의 어떤 좀 이기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어서요. 그때부터는 그래도 이것도 우리들의 하나의 약속이니까 내가 잘 지켜주자. 대신에 이제 주일날 같은 경우도 미리 예배를 드리고 와서 하자라는 생각을 그때는 썼죠. 네. 네. 그래가지고 초창기의 모습 보면 저도 참 되게 철부지였을 것 같기도 하고 어처구니도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기가 참 쉬운 건 네. 아니에요. 네, 네. 사실 쉬운 거 아닙니다. 그게. 또 더군다나 멤버가 같이 있는데. 네. 자, 그러다가 아까 네. 잠깐 말씀하셨는데 큰 사고가 있었다 그랬어요? 네. 사실 연외인인 아까 말씀드린 연외인이 여행 스케치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되게 좀 바빴잖아요. 바쁘셨죠. 네, 특히 일도 90년대 많았고. 중반에는 뭐 흔히 말하는 뭐 흥행의 보증수표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고인이시지만 이제 고 김광석 선배님과 네. 함께 예. 뭐 대학로 소극장의 문화를 이제 이끌어가는 그런 팀이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마음속에서 그런 건 있었어요. 내가 흔히 하는 말로 뭐 세상 노래라고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일반 대중가요를 작곡하듯이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우리만의 어떤 가스펠적인 음악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저는 사실은 제가 불려지든 불려지지 않든 간에 저는 꼭 제가 항상 작곡을 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뭐 작게는 교회에서라도 이제 부르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게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은 안 그런데 행동이라는 거는 늘 시간에 쫓기고 또 일에 쫓기다 보니까 또 여유가 없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좀 많이 벗어났던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뭐 정말 쉬운 얘기로 뭐 돈이든 여자든 뭐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저도 모르게 참
너무 많이 벗어나 있는 것 같았는데 제가 이제 그 중국에 출장 다녀올 일이 있었거든요. 저희 회사 일로. 그래서 출장 다녀와서 또 이제 또 급하게 음악 작업을 또 부탁을 해가지고 근데 그때 여력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음악 작업을 하고 또 이제 또 거의 밤을 새다 보니까 제가 깜빡 졸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집으로 가다가 사고가 좀 크게 났습니다. 교통사고? 네, 그래서 일반 도로가 아니었고요. 예. 경부고속도로에서 났기 때문에 음. 새벽에 또 가다 보니까 차가 좀 세게 달리잖아요. 네, 아무래도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교통사고를 통해서 저의 어떤 뭐랄까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닌 너의 진정한 모습, 그러니까 여행 스케치의 리더 조병석이 아닌 너의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저도 다시 알게끔 된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왜 많이 다쳤어요? 그러니까 제 그 차를 본 사람들은 이 사람은 죽었죠? 라고 얘기를 하거나 혹시 살았어도 뭐 이렇게 흔히 말하는 장애인이 되었거나 뭐 아니면 뭐 이렇게 그 뭐 뇌성마비 등등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그런 쪽으로 됐을 거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제가 머리를 너무 많이 다쳐가지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한 달 정도는 아예 기억이 없어요. 사고 순간부터. 네, 기억이 없고 그리고 이제 기억이 속에서 뭐랄까 엉킨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엉켜가지고 만약에 이제 선배님들 뵈면은 안녕하세요. 참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라고 하셨다가 한 5분 후에는 누구세요? 저분들이 누구세요? 어. 특히 이제 저한테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와준 친구들, 음. 뭐 가까운 가족들한테도 제가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웃긴 거죠. 멀쩡하게 얘기하다가 1, 2분 후에 갑자기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좀 기억을 많이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기억이 서로 엉켜가지고 그때 가장 어려웠었죠. 그래서 뭐 몸 힘든 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머리를 많이 다치니까 저를 이렇게 24시간 꼭 묶어놨었어요. 사실은 침대에다가. 그래서 저는 간절한 마음이 저 괜찮으니까 저 제발 좀 풀어주세요. 놔주세요라고 해도 절대 안 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웃기는 얘기를 제가 퇴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통사고로 인한 어떤 뭐 후유증 내지는 뭐 그런 어떤 상처에 대한 그런 예. 뭐랄까 그런 건 거의 이제 안 보였는데 저를 꽁꽁 묶어놔가지고 그 묶어놓은 자국만 남아 있더라고 오히려 더 퇴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한 네. 1년을 가더라고요 진짜로 너무 세게 묶어놔서. 상실증처럼 네. 그 순간에 기억이 많이 없어졌던 상황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생각은 났어요. 제가 지금도 이제 친구들 뭐 이렇게 친척들이 와서 야, 내 갔었는데 너는 어떻게 기억도 못하냐라고 사실 서운하게 얘기를 해요. 예. 근데 희한하게도 제가 그 기억 안 나는 한 달 반 중에서도 예. 목사님과 예. 사실 제가 오산에 살고 있거든요. 오산에 있는 오산 성지교회, 예. 오산 성지 감리교회에 있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오셔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것만 기억나는 거예요. 정말 희한하게. 근데 제가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여행 스케치라는 그 가수를 통해서 나온 많은 음반들이 있잖아요. 네, 네. 총 9집까지가 있고 또 이제 뭐 기계 앨범들 치면 총 많은 앨범들이 있는데 예. 사실 저는 제가 글과 곡을 제가 다 대부분 다 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노래도. 작곡했는데도. 네네. 심지어 저는 이제 제가 작곡을 해놓고 아직 발표하지 않은 노래가 예. 거짓말 조금 보태면은 한 100곡 정도 있거든요. 아직 예. 있는데 그건 더욱더 기억이 거의 안 나고요. 심지어는 앨범으로 나와 있는 저희 노래들도 기억이 안 나는 가사도 생각이 잘 안 나는 거. 저장료 많이 날라갔네. 아니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그때 이제 뭐 병원에서 주는 뭐 약도 먹고 뭐 주사도 맞지만 제가 고민을 했죠. 하나님, 제가 정말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시련을 주신 겁니까? 제가 혼자 울면서 기도도 하고 고민도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근데 역시 그 결론은 예. 결코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쉬운 말로 야샤샤, 너 이거 너 틀렸잖아. 너 잘못하고 있잖아. 또 잘못을 너 계속하고 있었잖아.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 정말로 기억도 별로 없고 어떤 그런 상황에서지만 제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물질뿐만이 아니고
정말로 음악을 할 수 있는 달란트, 또 그림 그릴 수 있는 모든 달란트인데 나는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걸 다 썼구나. 물론 마음은 안 그랬지만 그 마음도 요만큼 마음뿐이었던 것이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내 정말 시간의 11조, 진짜 달란트의 11조인데 내가 정말 그 모든 것을 나만을 위해서 썼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 기도를 하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또 많은 잘못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줄줄이 사탕으로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눈물이 나네 갑자기. 중요한 건 제가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만든 가스펠을 가지고 사실은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때 제가 만든 가스펠 2곡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걸 시작으로 사실은 그 사고 이후부터는 물론 거의 이제 제가 뭐랄까 죽다 살아났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부터 너에게 저 스스로에게 너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은 한마디로 한 글자야. 덤이야, 덤. 덤. 네, 넌 덤이야. 제가 연 외인이듯이 넌 덤으로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너를 위해 살지 말고 100년밖에 안 되는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잠시 빌렸다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만 하고 많이 벌어서 많이 퍼주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 돌리는 일만 하거라라는 네, 그런 마음이 들어서요. 그때 만드신 찬양곡은 그냥 앞에만 잠깐 해볼게요. 네. 그래서 좀 아니 다 하셔도 돼요. 아닙니다. 되게 쉬운 노래예요. 찬양곡. 제목은 모든 걸 다 아시니. 네, 모든 걸 다 아시니. 난 정말 잘난 줄만 알았죠. 지금까지 모든 게 잘 돼서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나의 겸손이 부족했음을. 난 정말 멋진 줄만 알았죠. 많은 사람 내 뒤를 따라서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됐어요. 모두 내 교만임은. 네, 뒷부분 다음에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아니. 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실 찬양을 작곡하게 됐고요. 뭐 그리고 나서 또 이거가 동시에 만든 노래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엄청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처럼 심하게 후려치셨는데 그죠? 또 건드린 것도 아니고 후려치셨는데 하나님도 모르는 친구들 또 친척들 형제들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정말 얼마나 더 큰 뭐랄까 어떤 어려움과 또 어떤 때로는 뭐 그런 어떤 고난을 겪어야만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물음표가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좀 어떤 전도를 하기 위한 그런 분들의 마음을 좀 알려주기 위한 그런 뭐 찬양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멜로디는 사실 좀 일반 팝처럼 잘 만들었고요. 근데 이제 내용은 그래도 좀 그러니까 너도 그를 알기를 원하고 너도 그를 마음에 담아라라는 얘기에서 그래서 HIM이라는 그런 찬양을 만들기도 했어요. 앞에만 해볼까요? 예쁜 꽃가게 지나갈 때 멋진 카페 지날 때 제일 먼저 눈앞에 떠오르는 사람 그런 사람 쇼윈도 뒤에 걸린 예쁜 옷을 볼 때면 바로 지갑을 열어 안겨주고 싶은 사람 내 가진 모든 걸 다 준대도 아깝지 않은 그런 한 사람 널 위해서 그가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너도 그를 사랑할 수 있다면 아니 그 사랑의 발끝이라도 닮아갈 수 있다면 내가 너를 위해 켜는 촛불은 그가 너를 위해 켜는 햇살과 비교가 안 돼
그조차 못해 너도 그를 알기를 너도 그를 만나길 바래 너도 그를 가슴에 담아 뒤에 그것도 좀 틀렸네요. 몰라요. 네, 그렇습니다. 하다 보니까 끝까지 가게 됐네요. 이게 이게 HIM 힘. 네. 네, 근데 꼭 찬양이 아니더라도 일반 가요라도 네, 네. 그래도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더 하나님 주신 어떤 달란트 중에서요.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여인 스케치 음악이 뭐 아시다시피 좀 맑고 순수하고 네, 소박하고 네.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그 속에 또 하나님의 어떤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앞으로도 쭉 노래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인 스케치가 9번째 앨범까지 나왔잖아요. 네. 10번째 앨범이 저는 왜 10년 동안이나 10집 앨범을 준비하게끔 하실까라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 방송 나오기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뭐예요? 얘야, 네가 그 마음도 참 좋고 다 좋은데 너를 위한 혹은 너와 지인들을 위한 혹은 네가 먹고 살기 위한 노래든 참 많이 만들었잖아. 발표한 노래는 거의 한 100곡이 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10번째 앨범, 즉 사실 하나님께 11조를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스펠들을 지금 열심히 작곡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얘기는 저희 멤버도 몰라요.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9집에 대한 것까지 마무리 잘 하고 대신에 이제 다음 앨범은 제가 혼자 하든 함께 하든 간에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먼저 앨범을. 먼저 내고 네. 나서 그다음 10번째 앨범 여인 스케치 10집을 꼭 만들겠습니다. 예. 그럼 언제쯤 그게 나올 예정이세요? 저희가 찬양 앨범이? 다행히도 내년도가 되면은요. 네. 저희가 찬양 앨범은 일단 최대한 빨리 내겠고요. 예. 그래서 저는 올 가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 스케치 10번째 앨범은 이제 내년도가 또 25주년이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4반세기 기념 25주년 기념해서 10번째 앨범을 내는 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먼저 찬양 앨범을 하시고. 그렇죠. 네. 11명의 요셉의 형제를 아껴 이끄사 밤하늘 별처럼 채우신 주 홍해바다 요단강 이적을 행해 베푸사 사랑과 구원을 보이신 주 하나님 주께 찬양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내일도 온 맘 다해 주께 경배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랑 내게도 베푸시니요 오직 단 한 분 주께 찬양 수금과 비판 나팔로 속으로 말씀 한 구절로 오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12명의 제자와 우리를 택해 별치사 땅 끝까지 복음 전하시는 주 예수 사랑해요 할렐루야 아멘 찬양해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해요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네. 네. 오직 단 한 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걸 감사드립니다. 들녘에 핀 이름 모른 풀꽃보다도, 아니 잡초보다도 훨씬 못하고, 발길에 매일 밟히고 또 채이는 작은 돌 알갱이 하나하나, 아니 바닥의 흙먼지보다도 못한 저를 아끼시고 또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렇게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화가, 또 과학자, 또 혹은 공과 엔지니어의 꿈을 꾸던 어린 소년을 뮤지션이라는 정반대의 길을 걷게 하시고, 또 낯선 어른들은 물론이고 가까운 친구들 앞에서까지 말도 잘, 아니 너무 못하고 수줍어서 얼굴은 빨간 홍당무에 또 가슴은 터질 듯 쿵쾅쿵쾅, 그래서 늘 숨기만 하던 소년을 교회의 학생회장, 또 청년회장, 또 성가대 지휘자, 또 이젠 회사의 대표, 또 대학의 강사까지 세워주셨고, 이젠 음악인으로서, 또 가수 연주자로서, 또 작곡가로서, 또 큰 무대와 이렇게 멋진 방송까지 세우셨는데, 아무리 생각에 또 생각을 더해봐도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는 제가 어떤 글과 말로 또 이런 멜로디로 다 표현할 수도 없고, 그 사랑의 감사, 그리고 또 더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젠 더불어 사는 제가 악의 길로 또 두 번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도록 항상 붙들어 주시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여인 스케치 리더, 또한 TNC 회사의 대표, 가장, 또 무슨 홍보대사 등 많은 수식어가 있지만, 주님 원하시는 기업을 만들 수 있도록 제 모든 자유의지까지 붙들어 주셔서 시간을 다스리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선 영광, 후 기쁨이 되게 하소서. 모든 걸 다 아시고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멋있네요. 이렇게 하시니까. 아닙니다. 그죠. 쉽지 않네요. 거기에 그러셨어요. 이게 써진 걸 제가 옆에서 보니까 저를 아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파도 쳤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가스펠이요, 제목이 끝까지 사랑하셔라는. 저는 또 어떻게 그걸 찍었을까요? 그러니까요. 끝까지 사랑하셔. 네, 끝까지 사랑하셔. 생명의 전화 홍보대사 아시죠? 네, 맞습니다. 네. 무슨 홍보대사요? 생명의 전화. 생명의 전화요. 예. 근데 저희가 그거 말고도요, 뭐 사랑의 열매, 네. 또 기하민 돕기 대책 여러 가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된 게 또 생명의 전화이기 때문에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집사님, 요즘 말로 진짜 짱이다. 아닙니다. 저기 예전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제가 흔히 하는 말인데, 친구들이나 주변, 특히 저희 멤버들 이런 얘기를 가끔 물어보는데, 형 너무 착하게 살려는 거 아니야? 그럼 제가 한마디 해요. 형은 예전에 지은 죄가 많아서 다 예전에 지은 죄가 많아서 그래 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고, 그리고 정말 더불어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제가 저한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또 주시면 할 수 있는 만큼 제가 다 하고 싶은 마음이고요. 그런 마음을 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너무 착하게 오버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나쁜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봐주시지 말고 보통 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정말 고맙습니다. 말씀 못 하시는 분 아니셨어요? 어디 가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 멤버가 들으면 웃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오늘 정말 감동적인 네. 시간이었어요. 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